자, 여기서는 이제 예제 1번에 관한 것과 예제 2번의 방향성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냥 바로 세션 4-4 실제로 이제 가장 수열 부분에서도 기초가 되어주는 게 섹션 1과 섹션 2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섹션 4에 있는 내용과 특히 이제 섹션 5는 예제만 총 9개의 예제를 실어놨어요. 마지막 예제는. 거의 이제 뭐 공간도형, 기하, 그다음에 미적분까지 해가지고 수열과 관련된 문제들의 가장 상급의 난이도를 가지는 문제들 전체를 거기다 다 실어놨거든. 마지막 4-5에다가. 그래서 수업에 사용할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주 이제 보강할 때 수업에 사용할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연습형 문항으로서 특히 이제 상위권 학교의 연습 문항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영역 떠나서 알겠지? 교재 영역을 떠나가지고 다뤄야만 하는 그런 문항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연습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션 3의 예제 2가지 예제 보면서 조금 빠르게 해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제 1번의 경우에 어느 도로상에 N개의 휴게소, 개의 휴게소가 아니지. 사람 사는 휴게소인데 N개의 휴게소 P1부터 Pn까지가 있다고 하자. A는 자동차로 P1의 휴게소에서부터 출발하여 P2부터 Pn까지의 순서로 차례대로 이동하고 양쪽에서 이제 이동해 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P1부터 A는 이동해 오고 그 다음에 B는 Pn부터 거꾸로 이동해 오다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나려고 해. 알겠지? 중간에 만나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들이 이제 속도와 그 다음에 자동차 나름대로의 어떤 연비라는 게 있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경제적인 휴게소의 시점에서 만나서 한 곳에서 만나가지고 차 하나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거야. 자, 어떤 휴게소에서 만나야 될까? 요걸 이제 결정하는 문제인 거야. 문제 전체는. 응? 주어진 상황들을 고려해서. 자, A는 자동차로 해서 B는 이제 거꾸로의 순서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 상황을 지금 제시문 나까지 이제 앞부분에 설명해주고 있고요. 제시문 다에서는 A, B 각각의 이제 연비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A가 PK에서 PK 플러스 1로 얘는 이제 P1부터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PK에서 PK 플러스 1로 진행하겠지, A는. 이동할 때 시간은 3K분이 걸리고 즉 휴게소 뭐야 이거 휴게소가 다음 휴게소 뒤에 휴게소로 갈수록 점점 휴게소 간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얘는. 알겠지? 그래서 1번 휴게소에서 2번 휴게소로 갈 때는 3분이 걸리고 앞에 휴게소의 번호에 따라 3분이 걸리고 2번 휴게소에서 3번 휴게소로 갈 때는 6분이 걸리고 맞나? 그치? 6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4번을 갈 때는 9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누적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휴게소 간 이동 시간이 이제 3K로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 휘발유는 각 구역별로 K의 K 플러스 1분의 22 마이너스 K의 K 플러스 1분의 32의 만큼의 양을 갖다가 소모해야 된다. 한 휴게소간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러니까 휘발유의 사용량도 점점점 변화하고 걸리는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고. 그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는 거꾸로 PK에서 PK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치? 뒤쪽에서 오고서 있으니까. 이동할 때 시간은 앞에 휴게소의 번호에 따라서 K분이 걸리고 얘도 이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얘보다는 조금 덜 늘어나지. 그치? 얘는 오히려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얘는 줄어들고 있는 거야. 뒤에서 앞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형태인 거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얘가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문제 전반을 크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봐주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상황을. 자, 그리고 휘발유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1의 K. 그러니까 얘는 휘발유의 사용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치? 그래서 19와 2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그치? 21과 19 사이를. 그치? 평균 한 19 데시리터, 20 데시리터 나올 테고. 데시리터를 사용한다. A와 B는 얘는 어쨌든 얘는 분모가 점점점 커지지. K가 늘어나니까. 분모가 점점점 커지니까는 이 값이 전체적으로 작아져서 휘발유의 사용량은 어떻게 되게 돼?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 오히려. 이건 휘발유의 사용량이니까. 알겠지? 휴게소 간 휘발유 사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얘는 휘발유 사용량이 계속 진동하는 스타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야.
패턴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점화시화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수열화 해가지고 어떤 이제 함수적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A와 B는 N개의 휴게소 중 한 휴게소에서 만나려고 한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자, N = 20, 총 20개의 휴게소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사용하는 휘발유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휘발유의 두 사람이 사용하는 휘발유의 총량이랑 결국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수열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수열화되어 있는 그 휘발유의 양을 어떻게 해야 돼? 합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A에서 A가 이동할 때 P1부터 PK까지 이동할 때 K에서 만난다고 하면 A가 P1부터 PK까지 들어갈 때 휘발유의 총량과 B가 P20에서부터 PK까지 거꾸로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휘발유의 총량의 합을 구하고 그것의 최소값을 다루는 문제가 된다. 자, 문제의 방향은 분명히 이렇게 쓰지? 그치? 문제만 읽고 너희. 이제 그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계산이 까다로운 거야. 그리고 마지막 판단. 과연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 이때 휴게소는 불연속적인 값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딘가 도로상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으면 돼, 안 돼? 도로상에서 만나는 상황. 연소함수로서 도로상에 있으면 도로 중간에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정수값의 어떤 K에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누구 쪽에 더 가까운 쪽의 휴게소에서 만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들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 판단에. 그래서 단순한 이제 수학적 요소와 더불어서 이제 논리적인 판단, 문제 구성에 대한 특징 이런 것도 같이 이해하고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느 휴게소 만나야 하는지 논술하죠. 그리고 특징 요거는 N = 20으로 돼 있잖아. 그치? 보통 이렇게 처음에 문제에서 어떤 특정 값을 주고서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 다음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다? 일반화시키는 문제들로 돼 있어. 알겠지? N개의 휴게소 전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면서 논제를 갖다가 하나씩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논제를 한번 쫙 읽어보고 한다면 논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전체 논제 단계들이 파악하고 본다면은 1번 문제를 풀면서 n번째 갈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푼다고 한다면은 만약 그런 형태로 돼 있으면은 염두에 두고 푼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문제 풀이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겠지. 그치? 자, 요거는 이제 해설지를 조금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겨왔는데 각 단계에서의 이제 특징만 몇 가지 답안상에서 특징 그것만 여기서 살펴보려고 한 거야. 봐봐. A와 B가 각각 PK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휘발유의 양을 RAK, RBK 첨자를 두 개로 바꾼 거야. 알겠지? 기호는 공통으로 맞춰준 거예요. 물론 이때 A와 B는 각각이 고정된 것들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두 첨자라든지 세 개의 연속된 첨자들로 구성되어지는 표현들로 사용이 가능해. 다만 이렇게 쓰다 보면 좀 복잡하거나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답안 작성할 때 조금 집중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두 사람의 휘발유의 총량을 갖다가 RK라고 하자. 휘발유 사용량을 R이라고 이렇게 일관된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알겠지? 이런 기호 사용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리하다 보면 몇 개나 나와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기호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각각을 갖다가 뭐 A의 휘발유 사용량을 large A라고, small A라고 하자. 요걸 small B라고 하자. 단순히 이렇게 해서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기호 사용이 더 필요로 하게 될 때는 표현이라든지 기호의 식익들이 조금 더 뭐 애매하거나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들은 기호들을 이렇게 통일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A는 PK-1에서 PK까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이거 왜냐하면 둘이 만나는 장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편하게 PK에서 PK 플러스 1로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B가 와서 만날 때는 PK 플러스 2에서 PK 플러스 1로 가는 걸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기호의 표현이 어때? A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B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지게 돼. 알겠지? 그래서 A의 이동을 갖다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K번째 휴게소 만나는 걸로 결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휴게소의 번호를 쉽게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K-1에서 가서 만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야. 정리를 한 거야. 이건 뭐 정답이 정해진 형태는 아니지. 그렇지? 표현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런 요령들도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이동하고 R의 A의 K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보면 어쨌든 앞번호, 그치? 1번부터 해서 K-1까지를 계산해 주도록 돼 있지? 이건 제시문의 조건, 휘발유 사용 조건을 잘 읽어봐야 돼. K에서 K 플러스 1로 갈 때 휘발유 사용 조건은 K 값을 대입해서 수열 값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이 전 휴게소의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알겠지? 그래서 시그마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돼? 1에서부터 K-1까지로 가 있어야 돼. 됐죠? 응?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계산식, 수열합에 대한 계산을 갖다가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 B는 PK 플러스 1에서 PK까지. 그치? 마지막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때 얘는 이제 PK 플러스 1에서 N까지. N에서부터 이건 거꾸로 온 거지, 사실은. 그치? N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온 거니까. N에서부터 PK 플러스 1 해가지고 마지막에 PK에서 끝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 전 휴게소의 값들을 대입하도록 돼 있지, B도. 그치? 그래서 N에서부터 K 플러스 1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거꾸로 원래는 되어 있는 거지, 순서는. 그러나 이제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단순 합산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그렇죠? 플러스니까 그냥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시그마는 그냥 이대로 표현해도 되고. 계산의 결과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여진 다음에. 이때 단 K는 이제 2 이상의 값이 돼야 되겠지. 그치? 2 이상이고 N보다는 작은 자연수여야 된다. 이런 조건들 빠뜨리지 마시고요. 이미 P1과 N에서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나 N번째 휴게소에서 만날 수는 있어, 없어? 그렇죠? 없단 말이야. 그렇죠? 적어도 2와 N-1까지의 휴게소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K는 이제 그런 값이 될 것이다 라는 조건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점화식이나 일반항들을 우리가 쓸 때 뭐 이런 계산식, 수열의 계산식을 쓸 때 각각의 휘발유 사용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각각의 휘발유 사용량에 대해서 식을 갖다 정리해 준 겁니다. 시그마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 상수 따로 처리해주고 22에 관해서는 그치? 따로 처리해주고 뒷부분 따로 계산한 거야. 그리고 부분분수꼴로 해서 식 정리한 거고 이건 계산 문제지 그냥 수열의 계산 문제인 거야. 복잡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리만 잘해주시면 돼요. 최종적인 값 유도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BK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그치? 다만 이제 BK는 뭐 어떤 영향이 생기게 돼? BK는 그치 이게 진동하고 있는 게 문제지. 진동에 따라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K 값이 어떤 휴게소인가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짝수 번째에서 만나느냐 홀수 번째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 적어도 1데시리터 이상의 차이가. 1데시리터가 2데시리터지. 그치? 응?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뭘 분류해 준 거야? 그쵸? 이 K 값에 따라서 홀짝성에 따라서 일부러 분류해 준 거야.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 어떤 최종적인 어떤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을 나눠줘라? 그렇죠. 홀짝성을 나눠줘라. 어차피 이건 무한급수로 나갈 수는 없어.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부분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홀짝성에 따라서 우리 나눠주고. 자, 근데 n이 20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n이 20이라고 했으니까 n이 짝수인 경우만 우리 고려하자. 여기서는 왜 순서상 이렇게 되면 nk가 짝수일 때와 n은 짝수, k가 홀수일 때 이렇게 달라지고 n이 홀수일 때는 또 달라져. 알겠지? n이 홀수일 때도 달라지게 돼 있어. 처음 출발에 따라서. 초기 값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이거. 왜냐면 n번째에서부터 얘는 오고 있기 때문에 초기 출발 값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n이 여기서는 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수에 관한 것만 고려한 거야. 요거 고려 안 하게 되면 n이 짝수라는 걸 20으로 n 이퀄 20으로 짝수라는 걸 고려 안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요거에서 많이 틀려. n에 대한 분석. 물론 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만 알겠지? 자, 두 사람이 사용한 휘발유의 총량 해가지고 이건 이제 더해서 계산하면 돼. 대신에 이제 nk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의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겠지. 그치? 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nk가 짝수일 때, n은 어차피 짝수고, 여기서는 k가 짝수일 때와 k가 홀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서 식이 2k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되어 나오고, 짝수 홀수일 때 정리되어 나온 식. 두 개의 식의 형태가 어때? 좀 다르지? 마지막 번에 플러스 1이 20n로 끝나고 여기는 20n 플러스 1과 같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그쵸? 1만큼의 값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자, 두 경우 모두 이제 여기서는 뒤에 부분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지막 단계로. 우리 생각했잖아. A가 진행온 값, B가 더해 진행온 값, 둘이 더한다. 그리고 최대 최소의 판단 문제다. 그치? 이게 마지막 최대 최소 판단 단계를 1번 시행하고 있는 거야. 자, 저기서 이제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변수 부분이지, K에 관한 변수 부분이지, 이건 상수의 값들이고. 그치? 그러니까 상수의 값은 일단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그치? 상수의 값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요것을 갖다가 요게 최소가 되어지면 전체가 최소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만 분석하자는 거야. 결국은 2K 플러스 K의 30인데 이거 어차피 두 개의 양수니까 이건 뭘 써도 돼? 이게 산술비합 평균 절대분석이 써도 되겠지?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을 쓰게 되면은 이것들이 어떤 특정 정수값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떨어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좀 곤란할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지 않도록 문제는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여하튼지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 다른 것도 써도 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써서 나름대로 이거는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이거 산술기하평균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다른 방법 안 쓰고 산술기하평균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두 개가 양수이기도 하지만 요 K와 K가 곱했을 때 소거되어 사라져서 상수가 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는 만일 두 항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곱하여서 사라지고 변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식의 경우에는 무조건 산술기하평균으로 절대부등식 다루세요.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어. 만일 산술기하평균을 했는데 여기가 K값으로 나왔다. 기하평균이 K값으로 나왔다. 그때는 절대로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산술기하평균의 이거 하나 알아둬.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논하고 싶으면은요.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 두 개의 변의 항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쪽이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변수로 나오면 절대로 그거 가지고 최대 최소를 다루면 된다 안 된다? 최대 최소를 다루면 안 됩니다. 최대 최소 문제에서 산술기하평균 자주 쓰잖아. 특히 양수인 수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야. 여기서는 두 수의 곱에 의해서 이게 상수화되어서 16으로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만일 여기가 K 포함됐으면 이걸로 최대 최소 논하면 안 돼. 알겠지? 자, 등호는 2K 이퀄 K분의 32일 때 가능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 K 값이니까. 그치? 이 값이 아니라 K 값이니까 K 이퀄 4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N 이퀄 20일 때 P4 휴게소에서 만나야 휘발유의 총량이 360이 데시리터로 최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자, 홀수인 경우에 최소값은 K 이퀄 3인 경우야. 알겠지? 만약 K가 홀수라고 한다면 이건 또 따로 해야 돼. 따로 또 해가지고 그때의 최소값은 이제 K 이퀄 3인 경우가 되어지므로 323.4로서 K 이퀄 4인 경우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이게 홀수인 경우에 최소인 경우는 K 이퀄 3인데 이건 따로 구해야 돼. 알겠지? 3인데 이것의 값이 K 이퀄 4인 경우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P4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야. P3를 갖다 따로 조사하고. 알겠지? 응? 그 A는 뭐 한 거냐? B가 20번째에서 4번째 휴게소까지 오는 동안 A는 세정거장 딱 이동했네. 휘발유가 아니라 무슨 발전기냐?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연료를 갖다가 뭐 문제를 왜 문제 만드는 사람 뭐 입장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일반화시키는 문제죠. 그치? 이거는 뭐 어떤 조건만 준 거야? N의 조건에? 짝수 조건만 준 거지. 그치? 아까 전에 짝골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야. 자, 휴게소의 개수가, 휘발유의 개수란다. 휴게소의 개수가 짝수일 때 A, B가 동시 출발할 때 가장 빨리 이번에는 뭘 단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알겠지? 걸리는 시간에 관한 게 있지? A는 한 휴게소 이동할 때마다 3K로. 그치? B는 또 뭐 다른 시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 B는 K만큼 걸린다고 그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시간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서 만나는지. 네. 단 M은 주어진 이제 자연수의 값이다. 어떤 자연수의 값이다. 자, A, B가 각각 만나는 장소 마찬가지로 PK라 하고 시간에 관한 거는 TAK, TBK로 이렇게 표현하고 총 걸린 시간을 T로 잡자. 이런 기호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해 써주시면 조금 편하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어. 이 시간 T는 정수로 떨어지지 않고 실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아까 전에 휴게소는 무조건 K의 값 대입해가지고 풀어오면 됐었는데 K가 자연수로서만 대입이 되는데 이거는 두 시간의 합이 그치? 시간의 합이 최소가 되어지는 그 시간 전체를 계산하다 보면
이거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많냐면, 그렇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알겠지? 단순히 계산만 하다 보면. 응?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을 준 거야. 지금 K 값에 대해서. 자, 이때 이 두 사람, 지금 문제 요구사항이 이게 최소의 조건이 아니라 가장 빨리 만나려면 했어. 알겠지? 두 시간의 합이 빠른 게 아니라 두 시간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게 아니야. 두 시간의 합이 최소가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만나야 되잖아. 만난다는 조건에서는 뭐가 필요하게 돼? A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과 B가 진행해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야 돼? 시간이 같아야 돼. 알겠지? 일단은 만난다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합의 최소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먼저 조건이 TAK와 TBK가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같은 조건으로 이걸 다루게 되면은 K가 정수가 아니라 뭐가 돼버릴 수 있어? 이걸 만족하는 K를 갖다 찾다 보면은 정수로서 K에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휴게소 번호에서 누가 한 휴게소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오고 있다. 실제로 만나야 될 휴게소에서. 최소 시간 내에 만나야 될 휴게소. 그러면은 저쪽에서 온 사람, 나는 여기에 이미 도착했고 우리가 이제 N번째에서 만나려고 해. N번째에서 만났는데 나는 시간상 속도 때문에 먼저 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직 도착 안 했지? 그럼 얘는 이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고서 있어야 돼. 왜? 문제의 조건이 반드시 휴게소에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도로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뒤에 부분, 시간에 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비슷하지만 앞에 문제보다 난이도는 더 높아. 문제에서는 시간에 관한 식은 오히려 휘발유 사용량에 관한 식보다는 훨씬 간단하지. 그렇지? 3K, K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굉장히 간단하잖아,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구조는 더 복잡해. 자, 이 부분 한번 잠깐만 요거는 읽어볼게요. TAK equal TBK일 때를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하면 PK가 최소 시간에 만난 장소가 되지만 동시에 어떤 휴게소에 도착한다면, 그러나 K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TA의 K의 가우스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 혹은 TBK. 이건 누굴 중심으로 한 거야? 이건 두 번째 B를 중심으로 봐준 거야. 알겠지? 응?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야? B가 K번째 정장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T는 K번째 정거장 가기 전에, 알겠지? 거기에 진행하면서 B가 먼저 도착하나 A가 먼저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우스를 씌워준 거야. 이 K에다가. 그러니까 도로 중간에 가는 거는 제외시키고 그걸 그 전 단계로 보자. 만일 K가 1.2다. 그러면은 가우스 K는 어디가 되게 돼? 그쵸, 1을. 즉 1번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응? 요 중에서 A가 요렇게 가는 시간, 요렇게 걸리는 시간과 A가 B가 이 상황에서 걸리는 시간 중에서 작은 시간이 걸리는 쪽을 선택해서 그 휴게소에서 기다리도록. K번째 휴게소에서 기다리거나 K 플러스 1번째에서 만나거나. 요거는 지금 쓱하고 좀 지나니까 이거 한 번에 생각하기는 좀 논리적으로 꾸며내기가 상당히 힘들어. 알겠지? 지금 조금 감이 잘 안 잡히죠? 사실 지금 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겠죠? 좀 잘 안 잡힐 게 거의 뻔하거든?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잘 한번 요거는 따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요런 방향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까?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흔한 문제는 아니니까 뭐 좀 안 된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다만 이제 단계적으로 요런 단계를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구나. 응? 가우스 함수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이제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어서, 자, 단 가우스 K는 K보다 작거나 같은 최소 정수를 의미한다. 최소 정수가 아니라 최대 정수지. 그치? 이거 표현이 잘못됐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이다. TAK equal TBK이므로 두 개의 시그마식 그냥, 요거는 식은 뭐 별거 아니야. 그치? 시그마식이 두 개 같도록.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해서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조건에서 좌변 왼쪽과 오른쪽이 따로따로 한 거야. 응? 그래서 K에 대한 2차, K와 N에 대한 2차식인데 N은 어차피 상수지. 어차피 휴게소 개수니까 여기서 N은 상수야. K가 2차식으로서 K를 풀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이때 K가 양이고 N 이퀄 2M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는 N 이퀄 짝수라고 하는 조건 그걸 쓴 거야. N 이퀄 짝수 조건을 대입해서 M에 관한 식으로 보면 M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 그래서 정수로 떨어져 안 떨어져? 자연수로서 K가 그치. 만나는 시간이 휴게소 어딘가에 중간에서 지금 만나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냥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 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요걸 조절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그치? 아마도 만나는 곳은 어디가 될 가능성이 많아? N번째 휴게소이거나 N 플러스 1번째 휴게소이거나 N 마이너스 1번째 휴게소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요 2분의 1 때문에. 그거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K가 자연수가 아니로 PM의 휴게소에서 A가 기다려서 B를 만나거나 P의 M 플러스 1의 휴게소에서 B가 먼저 와서 A를 기다리거나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응?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본 거야. A가 M 플러스 1번째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B가 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두 개의 시간 중에서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 짧은 시간 쪽에 맞춰야겠지. 그치? 짧은 시간 쪽에 맞춰서 M이냐 M 플러스 1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야. 정확히 1에서 N까지의 가운데의 휴게소에서 만나느냐 그것에 바로 오른쪽으로 B쪽으로 치우쳐서 M 플러스 1번째에서 만나느냐. 그러기 위해서 각각 따로 이렇게 해본 거야. A에 대해서 M 플러스 1까지, B에 대해서 M까지 해서 대소관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N번째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거지? 그치? 이게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N번째 누가? N번째하고 M 플러스 1에 오게 되면 M에는 A가 먼저 도착하겠지? 그치? M 플러스 1에선 B. 즉, 아까 전에 만나는 시간이 M에서 플러스 2분의 1이었잖아. M에서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건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야? M 플러스 2분의 1은 M보다는 크고 M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치? 이 중간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A는 어떻게 하는 거야? A는 M을 지나서 가고 있는 상태고 B는 M 플러스 1을 지나서 오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만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만나면 돼, 안 돼? 우리는 어디 휴게소에서 만나야 되지? 그럼 휴게소에서 만나면 M에는 누가 먼저 온다는 얘기야? B가 먼저 온다는 얘기야? A가 먼저 온다는 얘기야? B가 먼저 오는 거야? N번째 휴게소에서는 A는 1에서부터 쭉 와서 M을 지나서 M 플러스 가다가 만나는 거고 B는 M 플러스 1에서 M으로 가다가 중간에 2분의 1에서 만나는 거야. M 플러스 2분의 1에서. 그치? M 쪽에는 M 휴게소에서는 A, B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해? 그쵸? A가 먼저 도착해서 지나가서 B하고 만나는 거야. 중간에 만날 수 있다면. 응? 그러니까 A가 M에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A가 M에 도착해서 B를 기다리느냐. 알겠지? 그 다음에 B가 M 플러스 1에 도착해서 A가 오길 기다리느냐. 아까 전에 M 플러스 2분의 1이었으니까. 등호가 같아지는 게. 그래서 기다려서 같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만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작은 쪽을 계산해야 되는데 A는 그러면 어디까지 계산해줘야 돼? A는. A로 계산할 때는 A는 M까지만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A는 M에 먼저 온 다음에 M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A는 M에 온 다음에 B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M에서 만날 때는 누구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되는 거야? B가 온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M에서 만날 때는 누가 이동하는 시간에 의해서 만나는 시간이 결정되는 거야? B가 이동한 시간, M 플러스 1을 거쳐서 중간에 딱 만나는 시간을 넘어서 M에 올 때, B가 M에 올 때. 그래서 식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야. A를 중심으로 시간을 판단하면 M 플러스 1에서 만나는 걸 가정하면 누구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야 돼? 그쵸. A가 더 많이 걸려서 오게 되죠? M 플러스 1에서 만나면. 그래서 A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결정해야 돼. 만나는 시간을.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는 B가 M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A가 M 플러스 1까지 가는 걸리는 시간 중에 작은 시간이 되어지는 M을 선택하면 되겠지?
휴게소를 선택하면 되겠지? m이나 n 플러스 1 중에. 그렇게 해서 답이 구성된 겁니다. 마지막 부분의 구성 아시겠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설명 들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근데 이거는 참고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제 문제로 되어 있지만 최근 문제이고 또 수열화된 문제 중에서 단순 계산으로서 이런 정도, 이건 좀 단순 계산이야, 그쵸? 단순 계산으로서 이런 정도 문제를 내는 문제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중위권 학교라는 표현을 계속 써서 그런데 뭐 가대라든지 이런 중위권 학교들 문제에서는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꽤 있는 유형이기도 해. 이런 정도의 단순 계산과 계산은 단순하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거죠, 이거는. 계산은 순수한 교과적 계산이야. 알겠지? 교과 이상의 어떤 계산이나 수학적 계산 능력을 요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단계의 절차를 복잡하고 조건을 조금 꽈놔서 여러 가지 단계의 논리적인 구성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동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가대 문제 이런 데 이제 좀 자주 등장하는 이제 패턴이기도 해요. 문제 형식이 출제 방향이. 계산은 교과적으로. 문제의 상황은 조금 복잡하게 꽈놓는 거. 몇 단계로. 자, 예제 2번은 이제 저항의 연결 문제로서, 이게 사실 물리 문제야, 물리 문제. 저항의 직변결 문제로서, 저항의 연결 패턴을 갖다가 규칙화시켜. 이건 논술 문제로 만들기 굉장히 좋아. 수열 문제로 만들기 굉장히 좋아. 저항의 연결은. 저항의 연결은 수열 문제 만들기가 굉장히 좋다.